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걱정거리가 많죠. 예전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때도 그랬잖아요.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 76페이지 물권행위, 채권에 대한 독자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화면을 보시면 물권행위, 채권행위에 대한 독자성. 다시 말해서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이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뒤에 제가 그림을 해놨습니다만은 물권행위는 언제나 또는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별개의 것이냐 또는 합쳐진 것이냐가 문제되죠.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나누어 있지만 판례는 확실하게 유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권행위, 채권행위에 대한 독자성을 부정해서 유인설을 취하고 있고요. 유인설은 바로 살펴보지만 논리적이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거래 안전을 해치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이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간략하게 저마냥 설명한 교재도 있지만 학설상으로는 무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요, 판례가 딱 부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해놓은 판례 3번을 보시면 되겠어요. 대법원 판례는 물권행위, 채권행위에 대한 독자성을 부정해서 유인설을 취한다. 유인설 뜻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학설. 그러니까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해놨습니다. 물권행위, 유인설, 무인설. 유인설은 원인이 있는 학설, 무인설은 원인이 없는 학설. 또 원인이 없다기보다는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림을 보시면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뭐라 하죠? 채권행위.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배웠죠. 앞부분에서 매매 계약,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계약 이행으로서 이전 등기를 받게 되죠. 앞에 있는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라면 뒤에 있는 이전 등기가 물권행위인데, 문제는 매매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던 등기는 어찌 될 것이냐가 물권행위 유인과 무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인설은 매매 계약이 잘못되면 결과도 영향을 받아, 그것이 유인설이고요. 무인설은 매매 계약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무인설인데, 대법원 판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인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결과 역시 무효, 취소, 해제된다, 즉 영향을 받는다는 유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학설은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만 나오기 때문에 대개 로스쿨생들이 치는 변호사 시험을 빼고는 거의 다 판례만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학설까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렵죠. 여러분들은 단순한 시험용으로는 대법원 판례는 유인설을 취하고 있다. 뜻은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영향을 받아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에 따라서 결과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유인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인설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나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부가 혼인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둘이 살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유인설은 자식도 버리자, 그게 유인설이고요. 무인설은 자식은 키우자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영향을 받아가 유인설이고, 무인설은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내버려 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인설은 이혼하면 애도 버리자, 그런 뜻이 되겠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인설은 이혼해도 애는 한쪽이 키우자, 그런 얘기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학설이 취하고 있는 무인설이 굉장히 타당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판례는 타당성보다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로 해서 유인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권행위, 채권행위에 대한 유인, 무인성. 다 이전 등기 매매 계약에 대한 유인성, 무인성. 다시 말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되면 결과는 어찌 되느냐? 영향을 받으면 유인설, 받지 않으면 무인설이다 라고 했고요. 유인설이 대법원 판례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물권행위가 예컨대 이전 등기가 원인인 매매 계약과 독립하여 따로 행해진 경우에 매매 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판례는
유인설을 취하고 있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고 시험이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채권행위가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이것이 유인설이고요. 무인설은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된다 하더라도 물권에 영향이 없다. 이것이 무인설입니다. 뭐 밑에까지는 자세히 볼 필요 없겠지만요. 대법원 판례가 유인설이다. 매매 계약인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에 따라서 이전 등기 역시 무효 취소된다. 이것이 유인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유인설은 논리적이지만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다까지 아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으로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보시겠습니다. 등기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공시법에서 12문제가 나오죠. 따라서 민법에서 등기는 큰 개념이 나온다. 2문제 나오거든요. 민법 등기는 개념이 큰 거,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오니까 민법 등기를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등기법에서 등기를 볼 때는 세세한 내용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등기지의 뜻은요, 기록에 올린다 뜻이에요. 기록 올린다. 등산, 산에 올라간다. 등교, 학교 올라간다. 기록에 올린다는 것이 등기인데요. 등기 요건은 일단 1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합니다. 예전에는 등기가 문서에 의해서 용지에 기재되었지만 지금은 전자기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기록한다 그런 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근데 중개사 민법에서 등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별표한 첫 번째입니다. 등기가 일단 기록이 되면 접수한 날 소급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등기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등기된 날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가 기록이 되면 접수한 날 소급하여 효력 발생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접수한 날이 만약에 2월 1일이고 등기 기록이 2월 10일 날 이루어졌다면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 발생. 그러니까 빨리 접수가 중요하겠네요. 등기는 한 번에 되는 경우도 많지만 서류가 미비되면 보완 명령을 통해서 차후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가 중요하겠다. 등기가 일단 기록이 되면 접수한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번에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점유를 안 배웠지만요.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와 비교해서 엄청 많이 틀린 것이 있죠. 등기를 믿고 거래한다는 것은 선의 및 무과실이 추정됩니다. 바로 이어서 배우지만 등기는 공신력이 없거든요. 따라서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진짜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그로부터 매수한 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믿고 계약하겠습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혹시라도 등기가 가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권리를 표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가 일단 기록이 되면 접수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과 등기를 믿고 거래한다는 것은 선의 및 무과실이 추정된다. 정말 중요하고요. 이때 점유의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것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뒤에 가서 점유권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었고 진정한 소유권이 확보되었는데 어느 놈이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단 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족하지 어느 놈이 불법으로 등기를 말소해도 진정한 권리자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말소 회복을 통해서 소유권 등의 물권을 찾아올 수 있어 없어야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복 보존 등기도 문제되는데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명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 즉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뒤에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일단은 등기는
먼저가 중요하다는 거, 먼저가 중요하다. 우리가 쌍둥이가 태어나면 보통 5분 간격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5분 간격으로 먼저 태어난 놈이 평생 형이고 평생 언니잖아. 마찬가지로 등기도 그렇습니다. 먼저가 중요하다. 먼저. 그래서 등기는 동일한 명의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명의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먼저 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뒤에 든 등기는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와 관련한 판례로서 3번 판례.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상속인이 셋이 있었다. 그럼 3명이 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하거든요. 그런 경우죠.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불법으로 자기 앞에 등기를 다 했어요. 아버지 땅이 1500평이었는데 아버지 땅을 셋이 공동상속하면 각자가 500평씩 되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1500평을 다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1500평 전부가 다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지분에 관한 500평은 유효하고 나머지 1000평만 무효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1인이 불법으로 그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 등기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전부 무효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막내는 자기 땅 지분 3분의 1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하느니 그대로 두자. 그런 뜻이 되겠어요. 4번 판례 보시겠습니다. 최근 나온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죠. 2016년 판례네요.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다. 중요하죠. 따라서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거 있네요.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결론은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는 여기 있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